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농업 수입 안정보장. 이번 강의는 가격 조항. 가격 조항.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큰 틀을 먼저 잡고 그리고 교재 내용, 즉 농금원 이론서 내용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1과목 보험금도 하셨으니까 네. 공식을 어느 정도 암기하셨나요? 안정보장. 글씨체가 너무 두껍게 돼 있어서 잠시만요. 네. 일단 보험금 어떻게 되죠? 보험금 뭐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네, 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 신경 쓰셔야 되겠죠. 수확감소와 다르더라. 최소가 20%부터 시작합니다. 20, 30, 40. 네. 자, 그러면 이 피해율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율. 뭐 타이틀 명칭이 수입보장, 수입안정보장, 수입감소보장 뭐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수입감소에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 네. 이 정도 수입이 이 농지의 올해 기준입니다. 기준 수입. 네. 여기에서 그런데 실제로 수입이 이렇게 됐네요. 뭐 자조화가 발생해서 수확량이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수입 감소죠, 뭐. 이걸 피해율로 나타내야 하니까 기준 수입으로 나눕니다. 네. 수확량 감소와 가격의 하락을 다 보장해 주더라. 그러면 공식 구체적으로 기준 수입은 어떻게 되죠? 기준 수입. 자, 이 정도를 가입하면 이 정도 평년의 100%. 네. 제가 100%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가입 수확량과 혼동하시지 마시라고요. 가입 수확량은 50에서 100%예요. 네. 곱하기 기준 가격을 가입 가격으로 합니다. 올해 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다 가입하면 기준 가격을 적용하면 이 수입이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수입은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수확량 감소, 가격 하락이 다 발생한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한 경우, 네. 둘 다 발생하지 않았으면 보험금 뭐 없는 거죠. 네. 실제 수입은 자조화가 발생했다면 수확량이 감소했겠죠. 그럼 수확량 조사를 실시했을 거예요. 조사 수확량과 미보상 감소량이 있다면, 자, 미보상 감소량은 수확 감소에서 우리 했던 것과 똑같죠. 평년 마이너스 수확량, 즉 보상해야 되는 수확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계약자가 실제 가져가는 거. 우리 처음에 했었잖아요. 계약자 입장에서 가져가는 거. 미보상은 항상 계약자 거. 여기에 우리 이거 했었죠. 작은 가격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더라. 네.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거. 이게 실제 수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1과목 보험금 하실 때 이 피해율이 어떻게 수확량 감소 평수 미평, 수확 감소 보장의 피해율과 가격 하락의 피해율, 기준 가격 마이너스 수확기 가격, 나누기 기준 가격을 다 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가입금액 평년의 50에서 100% 곱하기 가입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네. 피해율 이렇게 나온다네요. 네. 자기부담 비율 아까 해결했고. 자, 그럼 피해율을 위해선 기준 수입, 실제 수입을 알면 됩니다. 평년 수확량 우리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밭작물 수확 감소하고 똑같습니다. 벌써 수확 감소 과수, 밭작물, 그다음에 과실 손해 보장의 온주밀감류, 무화과, 그다음에 같은 원리지만 살짝 다른 적종. 네. 여러 번 했습니다. 자조화가 발생하면 수확량 조사를 해요. 조사 수확량. 자, 수입 안정보장의 품목 보시면 우리 25년도에 추가 예정인 것 옥수수하고 보리까지 해서도 뭐 수확 감소 과수, 포도 한 품목 있고요. 논작물 한 품목 있고요. 나머지 밭작물이잖아요. 우리 다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99% 똑같아요.
나머지 1% 차이만 이 과목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입 안정보장은 두 가지를 다 보장하잖아요. 수학량 감소, 가격 하락.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약간 어떤 의무, 제한적인 거 이런 걸 좀 강조한다. 네. 미보상 감수량 평 마이너스 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린 사실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뭐만 알면 되는 거죠?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 이 가격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가격.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가격 조항이라 하는 것은요.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을 어떻게 구하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걸 품목별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에요. 가격 조항이 이겁니다. 네. 그렇구나. 자, 이 가격 조항은요. 과거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의 기준서가 지금 현재 농금원 이론서가 아니라 재보험사업자 NH손해보험의 내부 업무 방법서였던 시절에 있었어요. 꽤 중요하게 다뤄지다가 농금원 이론서로 바뀌면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앞으로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1과목에서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4년도에 농금원 이론서 이 가격조항 파트에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됐었어요. 그 내용 이제 말씀드릴 거고. 아, 출제 많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네, 우리 지금 큰 틀에서 한번 딱 잡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산정하는구나. 그리고 교재 내용 들어가면서 각 품목의 특징만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근데 여러분, 가격이래요, 가격. 지금 우리 농작물 하는 거죠? 수입 안정보장 대상 품목. 뭘 예를 들까요? 고구마를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요.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보험 가입 금액도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이 필요하고 가입하기 위해서 가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격. 내가 지금 24년도에 고구마 품목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수입 안정보장에 가입을 했는데 24년도에 가입한 고구마의 가격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24년도에 가입해서 쭉 경작 기간을 거쳐서 수확하고, 그쵸? 자, 이 고구마의 가격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24년도에 가입했대요. 가입 이후에 알 수 있겠죠. 경작이 어느 정도 끝나고 진행돼야 알 수가 있겠죠. 아니, 가입 전에는 아직 이 품목 경작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가입 이후에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케이. 그거 머릿속에 딱 잡으시고. 자, 그러면 매해 보험에 가입한 그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통계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초통계기간이라고 해요. 기초통계를 낸다. 기초통계기간. 즉 24년에 가입한 고구마 이제 경작 쭉 지속하다가 뭐 이듬해 언제쯤 같은 해 언제쯤 이듬해 아닙니다. 예, 같은 해 언제쯤 이 가격을 조사해서 통계를 냅니다. 그게 24년도 목적물의 가격이에요. 네. 그걸 잡으시고 자, 이러면 일단 산정 방법을 들어갈게요. 산정 방법. 네, 여러분 이미 농업 수입 안정보장 대상 품목은 다 이제 입력되셨죠? 수입 안정보장 품목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그룹이 남아, 보옥, 이 외의 품목. 자, 남아, 보옥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네. 무슨 품목이냐고요? 우리 수확감소보장 인수제한 목적물 하실 때 콩, 이 외의 콩은 인수 제한이 있었잖아요.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 나물용 콩 외는 인수 제한 기억나시죠? 나물용 콩이에요. 지금부터 수입 안정보장에서는 콩을 분류하셔야 돼요. 나물용 콩과 나머지 장류, 두부, 반민용, 장두밥 콩이라 할게요. 네, 분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늘. 그 다음에 25년 11회 시험 기준으로 추가 예정인 보리와 옥수수, 남아보옥, 이 외의 품목.
그리고 남아부옥으로 나뉘겠죠. 두 그룹으로 확실히 분류하시고 네. 자, 이 웨이 품목들을 기준으로 하시고 이 친구들이 좀 뭔가 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튀는 부분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 남아복 이 웨이 품목들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지금 산출을 하려 해요. 무조건 뭐 산출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용어의 정의 한번 볼까요? 용어의 정의. 네. 기준 가격, 용어의 정의. 거기 농금원 이론서 2권 뒤에 붙어 있는 부록에 용어의 정의 있어요. 거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눈에 이렇게 들어오실 거야 아마. 이런 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기준 가격을 거기 보시면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별거 아니죠? 네. 수확기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가입해야죠. 농작물의 수확기 킬로그램당 가격. 별거 아니죠. 지금 암기하시고. 네. 기준 가격의 쓰임 한번 볼까요? 쓰임. 아까 했잖아요. 네. 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 산정할 때 평년의 50에서 100%의 가입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한다. 자, 가입 금액이 나와야 여러분은 그쵸 보험료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가입 금액이 있어야 가피자니까 보험금도 나오겠죠.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 기준 수입이 있죠. 기준 수입. 기준 수입이 있어야 피해율이 나오죠. 네. 피해율이 나와야 보험금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쵸. 기준 가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가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가격을. 자, 24년에 고구마를 가입하려 하는데 24년에 가입하는 고구마에 이런 걸 정하기 위한 가격 그냥 23년도 거 하나만 씁시다. 23년도에 가입한 고구마 그 목적물의 가격을 씁시다. 될까요?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준 가격은 직전 5개년의 가격을 활용합니다. 직전 5개년. 자, 24년도에 가입하는 고구마예요. 이 고구마는 지금 가격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경작 이제 막 시작할랑 말랑 하는 단계예요. 그럼 요거 빼고 23년도부터 거슬러서 5개 해 고구마의 가격. 직전 5년 별거 아니죠. 네. 가입하려는 목적물 빼고 근데 이걸 분명히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니까 이따 헷갈립니다. 네. 빼고 직전 5개년도 거슬러서 23년부터 거꾸로 5개년 5개의 가격.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장에 가셔서 고구마 사실 때 무슨 고구마나 가격이 똑같아요?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가락 도매시장 가격을 적용을 하는데 가락 도매시장에 갔더니 고구마 가격이 상중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쓰죠? 중? 자, 하는 버리고 중품하고 상품의 평균 가격을 씁니다. 아까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가격을 통계낸다. 기초통계기관이라 부르기로 했죠. 그러니까 가격을 뭐 1년 내내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구마의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가격을 조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8월에서 9월 예를 들어 뭐 2달 꽉 채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약 60일간 매일매일 중품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 내요. 그럼 중품 가격. 그다음 매일매일 상품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내요. 상품 가격. 중품 가격, 상품 가격이 나오겠죠. 일별 가격을 평균 낸 중품과 상품 가격이 나오겠죠. 그 가격을 평균 내요. 예를 들어 중품이 킬로그램당 3,000원이다. 상품이 5,000원이다. 그러면 합이 8,000원 나누기 2하니까 4,000원. 오케이? 네. 별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연도별 평균 가격. 자, 연도별 평균 가격을 중상품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연도별 평균 가격이 몇 개 있을까요? 직전 5개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5개 나오겠죠. 그쵸?
예를 들어 24년도에 가입하려 해요. 얘는 아직 가격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거꾸로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각 해의 중품과 상품 일별 가격을 평균 낸 중품, 일별 가격을 평균 낸 상품 그 두 가격의 평균 가격이 연도별 평균 가격. 오케이? 자, 이게 지금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5개가 있는데 5개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5개 평균 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린 가격 하나가 필요하잖아. 5개의 가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 중요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5개의 연도의 데이터를 쓸 뿐이에요. 그러면 연도별 평균 가격이 5개가 나오면 얘를 평균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튀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떤 해에 예를 들어 물가가 어떤 해에 고구마 작황이 이거에 따라서 확 오르거나 확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유자할 때 했던 올림픽 평균값. 아시안게임 아니에요? 올림픽 평균값. 뭐였죠?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최대값, 최저값을 빼버리고 나머지들의 평균값. 예를 들어서 19년도 가격이 가장 높아요. 빼. 21년도 가격이 중상품 평균 낸 연도별 평균 가격이 가장 낮아요. 빼. 그럼 나머지 해들의 연도별 평균 가격을 더해서 3. 별거 아니죠. 네. 올림픽 평균값. 줄여서 그냥 올평가. 그럼 이제 가격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우린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얘 하나 필요한 거잖아요. 5개 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해볼까요? 자, 이 5,000원이 우리 지금 명심하세요. 농가의 농업 수입의 감소, 농업 수입의 안정을 위한 가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5,000원이 과연 농가가 전부 다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가격일까요? 유통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비용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우리는 보험으로 가져와야 돼요. 유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값, 그걸 비율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정확히 있으니까 지금 그냥 줄여 쓸게요. 농가 수치 비율, 농가가 가져가는 금액. 한 80%다. 그럼 나머지 20%는 농가랑 관련 없는 거예요. 빼버려야죠. 그렇죠? 자, 이 농가 수치 비율도 5개 해마다 있겠죠. 농가 수치 비율도 5개가 있어요. 농수비도 5개가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똑같이 최대값, 최저값 빼버린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냅니다. 예를 들어 농가 수치 비율은 뭐 20년도가 가장 커요. 빼버리고 23년도가 가장 커요. 적어요. 빼버리고 그럼 나머지 값들의 평균값 합해서 나누기 3.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 지금 24년도 농구먼 이론서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면 24년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뭔가 이상한데?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가격 다 나왔어요. 정리. 이게 남아복 이외 훨씬 더 많은 품목 기준이에요. 네. 이렇게 중요한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전 5개년의 가격을 우린 활용해요. 어느 한 해의 것만으로 하기 그래요. 그러면 직전 5개년이란 가입한 목적물 아직 가격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이전 연도부터의 목적물 5개 그 가격 쓰는 겁니다. 네, 거슬러서 5개년. 자, 그러면 농작물은 상중 하품이 있는데 뭘 쓸까 했더니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을 그 해의 가격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것을 별거 아니에요. 연도별 평균 가격, 연도별 평균 가격. 오케이? 자, 이 연도별 평균 가격 5개를 그대로 하자니 작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로 인해서 이상값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걸 빼버린 올림픽 평균 값을 쓰기로 했어요. 뺀 나머지 값들의 평균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여기에 농가와 관련이 없는 거 빼버려야죠. 그걸 농가 수치 비율이라 하는데
그 농가 수치 비율도 5개 해니까 5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상값들을 뺀 나머지들의 평균가,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게 올림픽 평균한 게 5,000원이다. 농가 수치 비율 5개 올림픽 평균이 80%다. 그럼 4,000원, 4,000원을 가지고 가입도 하고 기준 수입도 내고 이따 예시로 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뭐 할 때 빼먹지 않았나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기준 가격은 여러분 그냥 암기하세요. 오중상, 올, 수올. 직전 5년, 내 5개 년도 다 제대로 했나? 중상품 평균 가격 중상품 평균 가격 안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상품 평균 가격을 내가 제대로 했나? 혹시 뭐 하품 있는데 내가 막 중하품 한 거 아닌가? 네. 그 다음에 올림픽 평균을 제대로 했나? 5개 올림픽 평균 제대로 했나? 그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 내가 반영했나? 그거 올림픽 평균값 맞나? 네. 오중상, 올, 수올. 오중상, 올, 수올.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기 가격은 뭐 할 것도 없어요. 24년에 가입한 농작물 수학기 어떻게 하냐고요? 보험기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도 중요하지만 보험기간, 수학기 종료 시점, 고구마 당해 수확하잖아요. 마늘, 양파 이듬해 수확하잖아요. 그쵸? 24년에 가입한 고구마 24년에 수확하잖아요. 24년도 아까 용어의 정의 제가 그냥 말씀드렸나요? 가입한 농작물의 수확기 킬로그램당 가격. 그러면 24년도에 중상품 나올 거잖아요. 그 평균값, 연도별 평균값인데 딱 하나죠. 뭐 수확기 평균 가격. 그쵸? 거기에 똑같이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 수학기 가격 너무 쉬워요. 네. 수학기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남아, 보옥, 이외의 가격 산출 방법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자, 지금부터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제가 아까 이 가격 조항이 업무 방법서에 있던 시절에 있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랬죠. 네. 24년도에 이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 직전 5년. 직전 5년이 왜요? 이 가입한 목적물 빼놓고 5개 년도 거슬러서. 네. 근데 사실 이 직전 5년에 품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은 가입연도 포함 이런 게 써 있었어요. 예를 들어 포도 하면은 직전 5년 해놓고 가입연도 포함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제가 가입한의 목적물은 나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쓸 수도 없다 그랬는데 왜 가입연도를 포함해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러분. 네. 포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포도. 23년에 가입했다 칠게요. 23년에 가입했어요. 포도 가입 시기가 그래서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이 수입 안정보장 첫 페이지에 보시면 가입 시기가 나와 있어요. 네. 포도가 보통 11월에서 12월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가입 시기죠. 네. 자, 그러면 23년도에 가입한 이 포도의 가격은 그 가격을 위한 조사 기간, 기초통계 기간은 그 다음 해, 즉 24년도 포도는 워낙 가입 품종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레인지가 넓습니다. 네, 5월에서 10월에 기초통계를 해요. 다 크게 잡았을 때 5월에서 10월에. 23년도 가입한 가격이 이때 나와요. 이 목적물의 가격이. 자, 그러다가 이제 24년도가 됐으니 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11월에서 12월에 가입을 해요.
맞물리죠. 그래서 가입연도 포함이 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입연도 포함, 이때의 가격은 24년도에 가입한 목적물이 아니라 23년도 가격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입 시기와 가격 기간이 맞물리니까 가입연도 포함. 전 목적물의 가격 5개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가입연도 포함해라. 예를 들어 고구마 해볼까요? 고구마 23년도에 가입했어요. 가입 시기가 고구마가 보통 4월에서 6월에 가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물의 가격은 당해, 23년도 당해, 가입 당해 8월에서 9월에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가입해야죠? 24년도 4월에서 6월에 가입해요. 맞물리지 않죠? 24년도 맞물리지 않잖아요. 가격이 23년권 당해에 나오니까 맞물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가입연도 포함이 안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입연도를 포함하면 24년도의 가격이 8월에서 9월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가입연도 포함하면 이 가격을 포함하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아직 가입할 때는 이거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가입 목적물 빼놓고 전 5개. 근데 이 가격 조사 시기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맞물리면 가입연도 포함. 자, 이게 원리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콩하고 가을 감자 같은 경우 살짝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뭐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자, 근데 농구먼 이론서에 계속 예전부터도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가입연도 포함, 어떤 거는 뭐 아예 안 써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품목에 따라서 포도 직전 연도 5개의 가입연도를 포함해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24년도 농구먼 이론서가 3월 달에 딱 나왔는데 초본 나왔을 때 포함이 써 있어야 되는 어떤 품목에 안 써 있는 거예요. 포도도 안 써 있었어요. 네. 양파도 안 써 있었고. 누락됐구나. 항상 수정돼서 나중에 최종 수정본이 나오니까 최종 수정본에서 이게 반영이 되겠지. 어라? 최종 수정본이 나왔는데 모든 품목의 가입연도 포함이 삭제됐어요. 모든 품목에 직전 5년 해놓고 괄호해놓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괄호가 없었던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수험생분들 이거 뭐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 가지고 농구먼 이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쭤봤어요. 혹시 가격 산정하는 게 이게 뭐가 바뀐 건가요? 안 바뀌었대요. 똑같대요. 확인했어요. 똑같대요. 바뀐 거 없대요. 이전하고. 네. 근데 왜 직전 5년이 빠져 있죠? 사업시행 지침하고 일치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니 바뀐 게 없는데 저희는 사업시행 지침하고 일치시켰는데 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첫째, 사업시행 지침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전 연도에 농구먼 이론서 23년도에 이론서에 써있다가 가입연도 포함이 어떤 품목에 그 다음에 24년도에 안 써있다. 둘 다 우리의 수험서인데 수험생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거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면 이거 출제하시는 분한테 이거 전달하겠습니다. 감안하시라고.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출제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가 수치 비율도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두 번째가 농가 수치 비율이에요. 농수비. 자, 농가 수치 비율은 예전부터 5개 해에 올림픽 평균을 썼어요. 약관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우리 농구먼 이론서에는 올림픽 평균 빼버리고 그냥 농수비, 농가 수치 비율 제시된 거 그냥 적용했으면 됐습니다. 훨씬 더 편했던 거죠. 근데 24년도가 되면서 어떤 품목은 농가 수치 비율 그냥, 어떤 품목은 올림픽 평균값. 그것도 농가 수치 비율을 올림픽 평균을 하라고 하는 품목도 기준 가격에는 그냥 농가 수치 비율, 수학기 가격은 농가 수치 비율이 올림픽 평균값. 그러다 보니 같은 품목에 이걸 적용하는데 농가 수치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0회 시험에 이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출제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됐어요. 됐는데 조건을 어떻게, 포도 나왔나요? 포도?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 직전 5년을 땡땡년부터 땡땡년까지로 아예 범위를 딱 정해줬어요. 땡큐죠.
땡큐죠. 농가 수치 비율도 딱 정해줬어요. 땡큐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관하고 사업시행 지침 다 살펴보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농금원 이론서 25년도에 어떻게 나오나를 봐야 돼요. 봐서 농금원 이론서에 뭐 어떤 품목 예전처럼 어떤 품목은 가입률도 포함하세요. 어떤 품목은 포함하지 마세요. 그러면 옳고 그름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농금원 이론서 최종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삭제돼 있다? 그럼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겠죠. 네. 포도 나왔을 때 딱 이것 그대로 네. 그 범위가 정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농금원 이론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교재와 강의는 지금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서와 자료들 다 살펴보고 네.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거죠. 일단 우리는 오중상 올수올만 암기하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아보옥 해야 되겠죠. 남아보옥. 네. 삭제가 어디 갔나요? 네. 우리 그 남아보옥은 특히 옥수수 수입보장에서 옥수수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훨씬 쉬워요. 나물용 콩, 마늘, 보리, 옥수수. 일단 첫 번째. 직전 5년은 똑같죠, 뭐. 중요한 거니까 기준가격입니다. 직전 5년 적용하는 거 똑같아요. 두 번째, 이 친구들의 특징이 연도별 평균 가격을 중상품 평균 가격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또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맵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나물용 콩과 마늘은요. 연도별 평균 수매가를 씁니다. 평균 수매가. 수매가. 왜 이러나요? 네. 이 가격들에 대해서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평균 수매가. 네, 성격이 급해서 머릿속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그게 바로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보리하고 옥수수는요. 이름을 연도별 평균 가격이라 하는데 그럼 얘랑 똑같네요. 네. 근데 다른 평균 가격. 이 친구들은 아까 제가 기초통계기간 일별 가격을 평균 내서 그것의 중품 가격, 상품 가격을 평균 낸다 그러죠. 다시 한번. 네. 일별 가격의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거래액과 출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네. 아, 가격이 다르구나.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올림픽 평균은 똑같죠. 5개니까 이상값들 제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농수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단 여기서도 튀어요. 그러니까 농가 수치 비율을 아예 적용 안 하니까 올림픽 평균 하거나 말거나잖아요. 그렇죠? 남아보옥. 네. 근데 여기서도 튀어요. 옥수수만 농수비 올림픽 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옥수수만. 네. 정리. 남아보옥은 직전 5년 기준가격 똑같고 가격을 나물용 콩, 마늘은 평균 수매가. 이건 수매 금액과 수매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리, 옥수수는 평균 가격인데 다른 가격, 중상품 평균가가 아니라 거래액으로 합니다. 거래액과 출하량. 그다음에 올림픽 평균값 5개니까 당연히 적용하고요. 농수비를 적용하지 않는구나. 다만 옥수수만 농가 수치 비율,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하는구나. 정리 깔끔하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교재 볼게요, 여러분. 교재.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네. 자, 이 정도 용어의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건 페이지마다 반복돼 있으니까. 네. 올림픽 평균가 뭐 유자는 7개년 제가 그래서 그때 절사 평균 트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긴 5개이기 때문에 5개 중에 최대 빼놓고 나머지 농수비, 농가 수치 비율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가격 볼게요. 가격. 연도별 평균 가격 아까 어떻게 나뉜다고요? 나물용 콩, 마늘,
이 친구들은 평균 수매가 가격을, 그다음에 보리, 옥수수와 남아보옥 이 웨이 품목은 같은 평균 가격이긴 한데 여기서 나뉘더라. 그쵸? 네. 일별 가격을 평균 내는 거, 기초통계기관의 일별 가격을 평균해서 산출. 보리하고 옥수수는 총 거래액을 총출하, 이거 오타입니다. 이게 사업시행 지침을 제가, 우리 농금원 이론서 거의 약관 또는 시행 지침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기 때문에 이거 오타예요. 량으로 돼야 되죠. 량. 여기, 네, 여기 써놨죠. 네. 아니, 원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네. 다시 보리하고 옥수수는 거래액 나누기 출하량 밑에 나오니까요. 네. 그다음에 나물용 콩 마늘은 수매량 수매 금액을 이용해서 네. 가격. 네. 이 내용이 안 실려더라도 우리는 가격 구분하기 위해서 네. 내용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마다 특징만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 살펴보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콩, 장두밥, 그 다음에 나물용, 분류, 장두밥이 한 편. 자, 기초통계. 여러분, 근데 문제에 정직하게 장류 및 두부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8회인가 9회인가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백태, 서리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겠죠. 네. 품종은 이렇게, 지금 일단 장류 두부 한 편 먹는 거 먼저 할게요. 아까 남아복 이 외에 속하겠죠? 백태, 서리태, 흑태 이런 거. 그리고 콩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콩만 양곡 도매시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락 도매시장이에요. 기초 통계를, 이 가격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고 그 기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 정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밑에죠. 뭐.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직전 5년 중상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의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값. 아니, 줄임말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오중상, 올, 수올. 하나라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수학기 가격이야. 수학년도 가격 쓰시면 되고, 농수비 올평값은 지금 약관, 시행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반영돼야 맞지만 우리는 이론서 기준으로 하자. 네. 자, 나물용 볼까요? 나물용. 남아보옥의 그 나입니다. 직전 5년 똑같고요. 네. 하지만 연도별 중상 평균 가격 대신에 수매가. 자, 수매가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수매금액 합계 나누기 수매량 합계. 네. 아까 가격 보셨죠? 오케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 평균 하고요. 농가 수치 비율은 하지 않고요. 네. 남아보옥 중에 옥수수만 생긴 것도 올림픽 평균 하게 농가 수치 비율을 올림픽 평균 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하지만 아까 다 끝난 거고요. 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두밥콩 같은 경우에 중품 상품의 평균 가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해, 예를 들어 2020년에 봤더니 중품 가격은 없고 상품 가격만 뭐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균 내야지 그 해 연도별 평균값이 나오는데 그냥 6,000원으로 해라. 있는 자료만 이용해라. 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콩하고 고구마에만 이거 있는데 이거 기출됐었던 부분입니다.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의 용도 또는 품종에 콩과 고구마에만 있어요. 네. 이렇게 식재됐대요.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인데 뭐 300제곱미터에는 뭐가 뭐 700이죠. 700제곱미터에는 뭐가 이런 경우죠. 네. 자, 이런 경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해당 품종 또는 용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해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네. 예시. 네, 예시. 이런 케이스예요. 콩, 고구마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기준 가격이 A는 A 품종 또는 용도는 1,000원, B 품종 또는 용도는 2,000원. 근데 면적을 봤더니 하나의 농지 1,000제곱미터인데 A가 600, B가 400이에요.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해라. 뭐가 어려워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을 1,000 중에 600에 제곱하고 2,000원을 1,000 중에 400에 제곱한다. 그러면 A 거, B 거 가중평균, 가중치 둔 거를 합치면 그 농지의 기준가격. 이게 기출됐었습니다. 그 기출문제는 기준가격을 다 산출하게 해서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을 다 산출하게 해서 가중평균 하는 거 나왔었지만 가격 산출해서 이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근데 왜 하죠,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거 왜 해요? 왜 이렇게 여러 품종 용도가 있을 때 왜 이렇게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해요? 우리는 가격이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왜 하나만 필요해요? 이거 과수에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험금을 품종에 따라 지급하나요? 농지 단위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단위의 기준가격, 농지 단위의 수확기 가격이 필요해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농지 단위로 필요한데 얘가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 많이 두자. 얘가 더 적으니까 가중치 적게 두자.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우리 농구원 이론서도 보시면 어떤 땐 직전 5년, 어떤 땐 최근 5년. 그래서 어떤 카페 보니까 직전 5년과 최근 5년은 같네, 다르네 막 토론이 붙고. 여러분, 사업 시행 지침은 그냥 다 과거 5년으로 통일돼 있어요. 뭐 이런 거 빠지시지 마시고 어떤 거는 수학기 가격에 수학연도가 들어있고 어떤 건 안 들어있고.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처음에 용어의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에 수학기, 수학연도가 있거나 말거나. 그쵸? 네. 자, 양파 보겠습니다. 양파 숙기에 따라 중만생. 이것도 인수제한 목적물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네. 거긴 극조생, 조생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헷갈리지 마시고. 가격 산출 제일 중요하죠.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 남아보옥 외잖아요. 그쵸?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남아보옥 외. 그럼 오, 중, 상, 올, 수, 올. 다 했구나. 그쵸? 수학년도 양파 이듬해 수학이죠? 그럼 수학년도의 중상품 평균 가격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올림픽 평균 할 것도 없고 농수비는 적용하고 남아보옥 이외에. 자, 이때 중상품 평균 가격, 연도별 평균 가격, 기초통계 일별 가격 평균에서 산출한, 즉 보리 옥수수하고는 다른 가격이다. 네. 이름만 같지 우리 왜 한자어도 이름이 같아도 뜻이 틀리듯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자, 고구마. 품종에 따라 호박, 밤고구마. 네. 고구마 하면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수품종 제외 또 떠올리셔야 되고,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이 아까 우리 예시 문제 풀었던 거 콩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연도별 평균 가격도 일별 가격 평균 낸 거 보리 옥수수와 다르다. 자, 기준가격 오, 중상, 올, 수, 울. 오케이. 수학년도 똑같고 농수비 적용하는 품목이고. 남아복, 외, 남아보옥 이것만 구분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을 감자만 대상 품목이죠. 품종 중에 대지마.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우리 조남수 씨 신세 했잖아요. 가을 감자 아닌 거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대지마 기준으로 산출한다는요. 이 자료마다 이게 살짝씩 상이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매해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매해 대지마 기준으로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왜냐면 이런 괄호 넣기 나올까 봐 그런 거죠. 뭐 사실. 이때 연도별 평균 가격, 중상 평균 가격도 기초통계 일별 가격 평균. 보리 옥수수 아니니까요. 그쵸? 네. 남아복 외니까 오, 중상, 올, 수, 올. 차근차근 빼먹지만 않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수학년도 중상, 농수비 남아복 외니까 적용하고요. 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마늘 볼게요. 마늘. 자, 마늘 품종에 따라 난지와 한지. 난지는 대서남도. 인수제한 목적물에는 대서남도, 즉 난지형하고 한지형하고 홍산 품종 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이제 가격 조항에서 홍산 품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홍삼 품종은 전국 단위 재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마늘이 연도별 평균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25년도에 연도별 평균 수매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25년도 체크리스트.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문제가 나올까 싶지만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가격을 써놓은 거예요. 네. 수매 금액 나누기 수매량 얼마 퍼 킬로그램. 네. 얘는 남아보고 갈 때 그 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격 다르고 직전 5년은 똑같고 가격 다르고 5개니까 올평값 하고 농수비 적용 안 하고. 네. 수학연도는 그냥 평균 수매가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남아보옥 나오면 옥수수 빼고는 훨씬 더 간단한 거죠. 자, 양배추 남아보옥 외에요. 얘는 뭐 별다른 어떤 품종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없고. 네. 5년 연도별 중상 올수 올 수학연도 그다음에 농수비 올평값 적용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옥수수. 옥수수는 옥수수하고 보리는 농금원 이론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항상 확인. 우리 기준서기 때문에 네. 강원도 제외로 나뉜대요. 네. 근데 뭐 기초통계 기관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 얘기했죠. 자, 남아보옥의 그 옥이네요. 네. 5년 중상품 평균 가격 아닙니다. 오중상 올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도별 평균 가격인데 이 평균 가격은 일별 가격의 평균이 아니라 거래액 나누기 출하량으로 하래요. 그럼 이거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해에는 정말 문제 어렵게 낸다면 총 거래액 얼마, 총 출하량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응용도 항상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기준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의 강원도만 상대도를 적용하라 하는데 이 상대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대도니까 어떤 비율이 제시된다면 곱하기 하는 거겠죠. 네. 이 외에는 뭐 단서가 없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포도, 남아보옥 이외죠. 포도는 품종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통계기간은 살짝 바꾸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5월부터 여기 이제 6월부터로 돼 있네요. 10월까지 품종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캔베럴리하고 거봉, 그다음에 샤인머스켓은 시설 노지, 그다음에 MBA, 델라웨어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네. 그렇구나. 샤인머스켓이 재작년인가요? 추가가 됐죠. 네. 자, 오중상 올수올. 네. 여기 보시면 포도는 가격 구분 이외의 품종은 즉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이외의 품종은 산출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라. 그럼 산출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가장 낮은 거 쓰시면 되죠. 뭐. 네. 오케이. 자, 보리. 보리 같은 경우는 일단 겉보리, 맥주보리, 쌀보리로 나누래요. 그리고 보옥. 연도별 평균 가격인데 일별 가격 평균 아니죠. 거래액, 출하량. 네. 기준 가격. 네. 남아보옥 5개. 이 평균 가격 올평은 하고 네. 농수비는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 심플하게 보시면은 아까 우리 초록색 칠판에서 했던 내용이 다고 이 품종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암기거리들 있잖아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제가 밑에 여러분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거는 포인트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네. 자, 그럼 체크하실 것 중에 하나가 마늘 가격이 평균 가격이 수매가로 바뀌는지, 그다음에 올림픽 평균값 농가 수치 비율 올림픽 평균값으로 통일되는지, 직전 5년에 관한 게 어떻게 반영될지 이런 거 한번 마크해 두셨다가 확인해 보시고요. 1과목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특별약관, 수입보장의 특별약관. 밭작물은 원래 특별약관이 별로 없잖아요. 논작물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포도에 해당하는 거 그대로 있고요. 밭작물 마늘에서는
조기 파종과 해당 안 된다는 거, 수입 보장은 아직은 안 받아주고 있고, 인수 관련 수확량,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은 농금원 인수에 별도로 있지가 않아요, 아예. 수확감소 보장 이제 똑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이 여기 다시 등장을 할까 아니면 수확감소 보장이 추가가 될까? 수확감소 보장에 옥수수 평년 수확량이 추가된다면 수확감소 보장의 가입 수확량, 그다음에 수확량 계산할 때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대신에 평년이 등장을 할까? 우리 이건 수학감소 부장편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마치고요. 1과목 문제풀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은 상대적으로 했던 거 복습입니다, 여러분.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